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MS 1편 연속 대형 M&A로 1위 애플 잡는다, 이런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소를 샀으면 팔지 마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10년간 주가 차트를 보면요, 22달러, 2012년에 22달러에 시작을 해서 지금 282달러까지 무려 13배 정도 10년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경이적으로 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20% 조정을 받으면 무조건 사라는 얘기가 있죠. 지난 10년간 13배가 오른 이유도 있고, 장기 차트를 보면 그렇게 조정을 크게 받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우상향했고요. 마이너스 20% 조정 시 매수를 하면은 필승, 그동안은 무조건 이겼던 주식입니다. 그 믿음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과연 그럴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굴뚝기업 이미지가 약간 있습니다. 과거에 윈도우와 MS 오피스 시리즈로 시장을 독점을 했는데요.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혜성같이 나타났을 때 대응을 좀 실패해서 스마트폰의 그 운영체제 시장에서 애플의 iOS, 그 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의 시장을 뺏겼죠. 그래서 결국은 PC가 주력인 굴뚝기업 이미지로 좀 전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주냐 성장주냐에 대한 논란도 좀 있습니다. 시가배당률이 연간 0.8%에서 1%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정도면 높은 배당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이런 낮은 배당률에도 배당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당금을 매년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을 늘리는데도 시가배당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서 그것 때문에 시가배당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2022년 배당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요,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을 했는데, 요 9월까지는 배당금이 0.62달러였는데 12월에 0.68달러로 배당금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래 그 배당 수익률이 시가배당률이 1%가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배당 수익률이 1%를 돌파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분기별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은퇴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면 은퇴자들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주식으로 안정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편안한 투자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성장주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도 좋아하고 배당주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도 좋아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올해 마이크로소프트 매수가 급증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인 해외 주식 보유 순위를 보면요,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1위는 테슬라, 2위는 애플, 3위는 엔비디아, 4위는 프로시아주 울트라 프로, 이게 이제 나스닥 3배 ETF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테슬라가 14조 1000억, 애플이 6조 1000억,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8천억 원.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미국의 실제 시가총액 순위랑은 매우 다르거든요. 미국의 시가총액 1위는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고요. 테슬라는 5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테슬라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공격적인 성향의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5위권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인기를 많이 끈 이유를 따져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큰 거겠죠. 그리고 한국인의 그 요번 분기 2024년 1분기를 딱 잘라서 해외 주식 순매수 순위를 보면요, 대부분이 이제 3배 레버리지를 되게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디렉시언 데일리 만기 20년 국채 3배 ETF라던가 프로시아주,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 3배 ETF인 거죠. 이런 것들이 상위권에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당당히 4위를 차지한 거는 상당히 이제 그 선호도가 높아졌다, 최근에.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빌 게이츠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데 지금 좀 편안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사티아 나델라 덕분인데요. 창업자 빌 게이츠는 요즘에 이제 환경 걱정에 되게 진심이고 전염병을 걱정하거나 인류의 미래를 걱정을 하죠. 그리고 농지 투자의 끝판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식량도 좀 걱정을 하는, 이렇게 인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사티아 나델라라는 정말 뛰어난 천재적인 CEO가 있기 때문이죠. 사티아 나델라는 인도 출신의 클라우드 전문가인데요. 클라우드 애저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재도약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입지전적인 인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제2전성기를 이끌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3의 전성기를 위한 전략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를 따라서 그래서 많은 창업자들이 은퇴를 했고요. 아마존 창업자 베조스도 은퇴를 했고,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도 은퇴를 했는데, 이분들은 73년생이죠. 50살밖에 안 되는데 훨씬 이전에 좀 은퇴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구글의 후임 CEO가 순다러 피차이라고 인도 출신 CEO인데, 이분도 연봉이 최근에 3천억이라는 게 알려져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좀 많았었죠. 하여튼 지금 그 후임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M&A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회사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뭘 보면 될까요? 딱 하나를 보면 그 회사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회사가 최근에 M&A한 그 리스트를 보는 거죠. 그럼 미래가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M&A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요. 모장이라는 게임 회사를 3조 원에 인수를 했고, 링크드인이라는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을 31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깃허브라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9조 원에 인수를 했고요. 제니맥스 미디어라는 게임 회사도 9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드르라는 광고기술 비즈니스도 인수를 했고, 그 다음 니앙스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의료 분야 인공지능 회사도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요게 이제 금액이 엄청 큽니다. 82조 원으로 M&A 역사상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요 게임 회사를 지금 인수를 진행 중인데, 아직 최종적으로 독과점에 대한 그 승인 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진행 중인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장안의 화제인 오픈 AI. 여기는 M&A는 아니고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도 무려 16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쪽이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 회사의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째서 역사상 최대 금액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된 걸까요? M&A는 현찰박치기입니다. 이 의미는 반드시 필요해서 현찰로 기업을 사는 개념입니다. 그냥 돈이 좀 여유가 있어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되게 진심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에 완전히 진심입니다. 나델라는 MS는 게임에 올인하는 기업,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M&A 리스트 아까 본 8개 중에 무려 3개가 게임 회사죠. 게임은 주로 크게 PC게임과 콘솔게임과 모바일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세 분야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최고가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는 이 세 분야 모두 이제 최고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계열별 주력 게임을 보면 액티비전은 계열사를 3개를 볼 수 있거든요. 액티비전과 블리자드와 킹. 스타일이 콘솔 게임, PC 게임, 모바일 게임에 좀 강하고요. 액티비전이 가지고 있는 콜 오브 듀티 시리즈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콘솔 게임입니다. 블리자드의 PC 게임,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오버워치는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엄청 유명한 게임들이죠. 그리고 킹의 모바일 게임 캔디 크러쉬도 아주 유명합니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성공한다면 그 게임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모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란 구독형 게임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월 7,900원으로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모든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판 넷플릭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필요한 건 오직 게임 콘텐츠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들이 간절하게 필요한 거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약 9조 7천억 원 정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액이 230조 원이기 때문에 요 10조 원 남짓한 매출액이 그렇게 인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뭐 굳이 이걸 붙인다고 해서 그렇게 득이 많이 될 것 같지 않고, 영업이익도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영업이익이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액티비전 블리자드 영업이익이 3조 7천억 원. 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고 평범하다고 볼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여기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보면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합계가 약 4억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노리는 건 이 4억 명의 사용자 수죠. 액티비전의 1억 1,100만 명, 블리자드의 4,500만 명, 킹의 2억 3,300만 명. 이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져올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엑스박스의 사용자 수는 2,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노리는 거는 이 사용자 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독점 규제로 인해서 이 인수합병의 승인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경쟁사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극렬 반대하고 있고요. 특히 인기 폭발인 콜 오브 듀티 시리즈는 완전 게임 체인저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독점 승인이 안 날까봐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10년간 우리가 콜 오브 듀티 시리즈는 타 회사에 제공을 하겠다, 우리가 독점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좀 달래고 있는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승인에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승인 여부는 연말에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이 꼭 필요한 이유는 또 M&A 무산 시에 위약금이 무려 3조 6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게임 매출을 보면 굉장히 막대하거든요. 여기서 이들은 하는 일 없이 그냥 30% 수수료를 따박따박 떼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부러운 거죠. 그래서 게임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이제 런칭을 시켜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쪽의 매출을 좀 잠식해서 가져오려는 그런 공격적인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궁극적으로 스트리밍 게임으로 확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애저 위에서 구동이 된다면, 만약에 스트리밍으로 구동이 된다면은 뭐 게임 매출도 발생을 할 거고, 그 다음 클라우드 애저 매출도 발생하기 때문에 뭐 매출이 극단적으로 2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략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스트리밍은 통신 환경이 열악해서 스트리밍보다는 다운로드 시장이 아직 대세인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게임 시장 개발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한다면 게임 개발 비용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게임사 외에 또 굵직하게 인수한 게 있죠. 바로 링크드인입니다. 2016년에 무려 31조 원을 주고 링크드인을 인수했는데요. 링크드인은 세계 최대 9인 구직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한국 잡코리아나 인크루트와의 차이점은 SNS 기능이 추가됐고 일총 기능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쪽에 들어가 보면은 뭔가 이제 SNS인데 요약 이력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거고요. 이 링크드인을 인수하게 되면 B2C 개인 고객도 잡을 수 있지만 이 채용 시장은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B2B 기업 간 거래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인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링크드인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노리는 것은 사용자 수입니다. 2016년에 인수했을 때 사용자 수가 4억 명이었는데요. 지금 2022년 말 기준으로 2배가 증가해서 8억 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 수를 상당히 신경 쓰는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깃허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8년에 9조 원의 깃허브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깃허브는 사실 개발자들 빼고는 대부분 모르거든요. 뭐 하는 회사인가. 깃허브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공유하는 곳으로요, 개발자들의 놀이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공개 저장하는 공개 저장소라도 좀 불리고 있고요. 개발자들에게 코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깃허브에서도 중요한 건 역시 사용자 수죠. 개발자 위주의 사용자가 2,800만 명이었습니다. 인수 당시인 2018년에. 근데 지금은 3배 증가해서 사용자 수가 9,400만 명. 역시 사용자 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 인수한 진짜 이유는요, 지금 인건비가 비싼 인간 개발자 대신에 생성형 AI가 프로그래밍을 직접 코드 설계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깃허브 코파일러라는 기업용 서비스인데요. 월 $19에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지금 인기리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인수를 했는데요. 이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는 24조 원입니다. 인수금액이. 역대 3번째 규모로 굉장히 큰데요.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병원의 70% 이상은 뉘앙스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고요. 의료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에 진출하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요, 마이크로소프트의 M&A 실적을 평가해보자면 게임, 인공지능, 의료, 광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용자 수를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서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A는 대부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는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2편,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